어렵고 복잡한 사회 전반의 이슈를 속 시원하게 분석 정리해주는 법설 시간입니다. 오늘도 첫사랑보다 반가운 남자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명절이 아니고 성탄절이죠. 네, 예. 성탄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네, 잘 보냈습니다. 예. 예. 어제 이렇게 높은 곳에 가서 빌딩에 가서 그 서울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미세먼지하고 네. 안개가 꽉 낀 게 마치 고담시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먼지가 좀 많이 껴서요. 예, 네. 참 이제는 이 미세먼지까지 겨울에 걱정해야 되는 그런 세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뭐 오늘 또 연말이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예. 지금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죠. 상당히 그렇죠. 지금 뭐 법정에서는 검찰하고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런데 그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서도 전망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네.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보통 뭐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들과 뭐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뭐 남편 부부간 동시에 구속하는 예가 좀 종종 있습니까? 이철이 뭐 장영자 뭐 그때 그런 적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 부분은 아니고요. 근데 뭐 이 얘기를 하기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저렇게 뭐 장관 집 털고 이런 것도 사실 압수수색하고 이런 것도 사실 상황상은 안 맞죠. 예. 상관이거든요. 그리고 범죄 자체가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위조죄 이 정도로 뭐 사모펀드는 아직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그거부터 사실은 관행하고 맞지 않다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가족 수사고요.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감찰 무마 수사인데, 중앙지검에서 뭐 부부 다 같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했던 검찰의 수사 방식을 봤을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 주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동부지검에서는 이제 영장이 발부될 걸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부부라고 해가지고 만약 봐줬다 그러면 영장 청구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뭐 큰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법에도 당연히 없고요. 예. 영장실질 심사 이 쟁점은 뭐 많이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게 사실은 있습니까? 간명해요. 뭐 아주 복잡한 사안이 아니고 감찰 조사를 무마시켰다라는 게 자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거든요. 그게 맞아 중요한 혐의고,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소명이 되느냐가 첫 번째고요. 예. 소명이 됐다고 했을 때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도망가려고 했느냐, 그게 이제 합쳐진다면 영장이 발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직권남용죄가 징역형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다 이러면 범죄 중대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 세 가지가 다 맞춰지면 영장이 발부될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뭐가 부족하다면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 소명, 도주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 증거인멸.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은 기각 사유가 되는 겁니까? 네. 근데 범죄 소명도 그냥 소명대가 되는 게 아니고 징역형에 해당하는 만한 어떤 사안이 돼야 됩니다. 직권남용죄가 애매해요, 사실은. 이전에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영장을 청구했다가 3번째 발부가 됐거든요. 예. 뭐 유사한 사안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이 계속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범죄라고 볼 수 있을지, 직권남용죄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에서 이게 법리적으로 범죄가 될지 그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본다면 그 이후에는 과연 이게 징역형에 해당할 만한 사안이 되는지 볼고, 그게 또 된다면 도주할 건지 증거인멸할 건지 이런 뭐 논리 흐름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부에 따라서 좀 적용되는 범죄, 대표적인 범죄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파이시티 사태 뭐 이렇게 되면서 그 알선 수재죄가 상당히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고 많이 네. 또 적용도 됐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역시 직권남용, 직권남용죄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재계에서는 이것이 그 경영상 판단이냐 아니면은 뭐 배임이냐 배임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었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뭐 적어도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감찰무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박경철 전 비서관도 네. 있고 또 백원우 전 비서관도 있습니다. 이 세 명이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조 전 장관이 정부적으로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밝긴 했습니다만 백원우 비서관 쪽을 통해서 구명 운동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또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백원우 전 비서관을 뛰어넘어서 바로 영장을 조 전 장관, 조 전 수석을 쳤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금 의외죠. 어떻게 보면 정범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범죄가 성립한다면 박형철 내지 백원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상관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휘 감독 책임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정범을 뛰어넘고 지휘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영장을 청구한다. 사실 어색한데, 근데 그 이전에 검찰의 영장이라든지 기소 방식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도 증거인멸죄에 정범이 기소가 안 된 상태에서 정경심 교수만 기소가 된 상황도 있었고요. 예. 당연히 정범이 된 다음에 공범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교사를 했다 그러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건별로 보기보다는 사람별로 보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은 뭐 조국이면 조국, 정경심 교수면 정경심 교수 이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하다 보니까 이 뭘 뛰어넘고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근데 최근에 그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그 정무적 판단이냐 아니면은 뭐 감찰 무마냐 이 의혹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최근에는 민정수석실이 유 전 국장의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도 못하고 그냥 사퇴를 했다.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 국회 전문위원으로 가게 되죠. 네, 전문위원으로 가게 되면은 사퇴가 공직자에게 뭐 치명적이긴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 어떤 징계에 준하는 그런 인사 처리가 된 것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이제 결국 도덕적 부분하고 법적 부분에 그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민정수석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일단 뭐 법규로 봤을 때는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민정수석은 그 이전의 정권에서는 뭐 수사 이상의 어떤 권한을 행사했던 뭐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예. 조국 수석조차도 그렇게 천명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결국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고발 조치 아니면 뭐 지금 말했던 감찰을 해서 사퇴를 시킨다든지 징계 절차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단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를 고발할 의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 막 고발할 의무가 아마 검찰에서는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고발을 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만약 돈이 오갔다 그러면 정말 간편하죠. 그러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알선 수재 내지 뭐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편한데 돈 오간 건 없는데 뭔가 봐줬기 때문에 엮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직권남용 아니면 직무유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검찰을 한 거고요. 다만 조국 수석이나 저기 민정수석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정무적으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굳이 또 고발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판단 문제지 이거를 검찰한테 꼭 해야 되진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마 법원에서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예. 결국은 도덕적인 부분, 아니 직무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직무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안 하면 범죄가 되고 지금 그 선상에 와 있는 것 같거든요. 검찰하고 또 조 전 장관 측하고 그 선에서 다른 측면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가공무원법입니까? 아니면 아마 국가공무원법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형사소법일 수도 있고요. 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알게 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그 고발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가 되어 있죠.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형사소송법입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네네. 그 규정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아마 논리를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 부분도 맞죠. 고소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징계권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뭐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징계도 가능하고 또 징계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고 두 개 다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직권남용죄 자체가 구체적인 범죄가 아니에요. 자기 직무 범위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획정되기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는,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범죄가 될지 안 될지 법리,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나머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뭐 다 조사가 지금 끝난 상황이고, 그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뭐 중요하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이 중간에 뭐랄까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조 전 장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유재수 전 국장의 이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군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고발 조치를 안 했다. 그게 이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보는 걸로 보이고요. 또 뭐 아니면 최소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찰의 취지는 좀 그런 거고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할 만큼 했다. 사퇴하라고, 사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직권의 범위 내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법리로 봤을 때는요, 사실은 직권남용죄가 정가의 보도 같은 거예요. 지금 또 뭐 국정농단 사건이나 사법농단 사건에서 많은 그 범죄, 직권남용 범죄에서 무죄도 많이 나오고요, 영장 기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법리로 따져보면 애매한 측면이 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판사가 판단하건대 또 검찰에도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유죄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발부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판사가 봤을 때 이건 소명이 됐고 법적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럼 왜냐하면 상당히 조국 수석하고 이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반발한다는 건 곧 또 증거인멸하고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법리적 검토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판사가 이게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이 참 어렵군요. 예. 예상은 쉬운데 쉽습니까? 예상한 대로 잘 안 돼서 제가 예상한 이렇게 애매하게 대로 잘안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예상은 뭐 참 저는 딱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를 해봤자 자꾸 반대로 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예. 단언을 못 하겠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